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농식품 구입이 가능한 카드나 쿠폰을 제공하면 이들의 영양 개선과 함께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지 포기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만큼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부족 문제를 우리 농산물로 해소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서울의 차성위 계층 이하 1,0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영양 부족은 심각한 상황. 취약계층 가운데 영양 섭취 부족자의 비율은 노인층이 32.6%, 아동과 청소년이 31.7%로 전체 국민 평균 8.5%에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층에서 과일과 육류 섭취량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 바우처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뜻하는데 쉽게 말해 농식품 바우처는 농식품 교환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저소득층에게 편의점과 대형마트, 파머스마켓 등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농식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방법 등 식생활 교육도 병행하는데 바로 이 스냅 사업에 미국 농무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토론회에서도 미국의 스냅과 같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스냅의 지출이 이제 10억 달러가 이루어졌을 때 GDP가 10억 4천만 달러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결과고요. 또 그 결과로서 13,560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3,200만 달러의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그 경제 전체의 어떤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있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농가소득 증대와 국민 영양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취약계층 대상 식품 지원 정책이 있지만 미국처럼 현물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식생활 개선의 한계가 큰 실정. 전문가들은 농식품 바우처가 도입되면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와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필요 농식품 그리고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국내 농산물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민단체 역시 농식품 바우처 사업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으로 사업의 전면 도입을 촉구하는데 특히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농업 분야 추가 대책의 하나로 바우처 사업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이해와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잠재적 소비자를 양성하기 기회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저희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국산 농산물 지원과 식생활 교육이 함께 결합된 사업이라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기초생활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매달 5만 원씩 지원하면 연간 1,950억 원어치의 농산물이 추가로 소비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도입돼 취약계층의 최저 식생활 보장은 물론 농가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